리짜이밍이 월세의 제국을 완성한 지 15년째. 도시는 여전히 반듯하고 거리는 깨끗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희미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시간에 월세를 냈다. 그들의 통장은 살아있었지만 마음은 죽어 있었다. 청년들은 집을 사겠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그냥 쫓겨나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겉으로는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된 벽지처럼 습기 속에서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처음 이상 조짐이 보인 건 임대료 연동법 개정안 발표 때였다. 정부는 건물주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며 물가 상승률만큼 월세를 자동 인상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다.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 다 함께 감내해야 한다. 리짜이밍의 연설은 여전히 침착했고 박수도 이어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서 이건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착취다라는 글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청년들은 밤마다 모여 조용히 불을 켰다. 그들은 자신들을 세입자 연대라 불렀다. 국민의 현금 흐름이 막히면 리짜이밍 체제의 순환 고리도 흔들린다. 월세는 오르고 소비는 줄었고 소비가 줄자 기업이 무너졌다. 그리고 마침내 은행의 유동성이 막히기 시작했다. 건물주들은 더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 월세가 너무 비싸서 비어있는 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보고서를 들고 리짜이밍에게 말했다. 리짜이밍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네. 공공임대사업단이 사들이면 되지. 그는 여전히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건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다. 리짜이밍은 매일 보고서를 받았다. 국민 만족도 87%, 공공임대 재계약률 92%. 수치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 수치 뒤에는 한 가지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불만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불만을 말하면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카메라가 달린 임대주택, AI가 분석하는 사회적 기여 점수. 그 속에서 사람들은 웃는 법을 잃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통계가 리짜이밍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주었다. 한겨울이었다. 부동산 거래가 멈췄다. 아무도 집을 사지 않았고 아무도 팔지 않았다. 그 대신 임대료만 올라갔다. 그날 한 신문은 이렇게 썼다. 리짜이밍의 경제는 아직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신문은 다음 주에 폐간되었다. 구독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제 신문 대신 현관문에 붙은 월세 인상 통보서를 읽었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뉴스였다. 첫 폭발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 지방의 한 공공임대 단지에서 누군가 월세 고지서를 불태운 것이다. SNS에 그 영상이 퍼졌다. 이건 단지 종이가 아니라 우리 삶을 불태운 거야. 그 영상은 24시간 만에 전 국민의 휴대폰으로 퍼졌다. 정부는 급히 차단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늦었다. 그 불은 데이터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옮겨 붙었다. 서울 한복판 구도심의 한복판에서 수천 명의 청년이 모였다. 그들은 손에 아무 깃발도 들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월세 고지서를 들고 있었다. 그 종이는 낡고 구겨졌지만 그 위에 적힌 숫자들은 너무도 선명했다. 이게 우리의 자유냐? 이게 당신이 말한 안정이냐? 그 함성은 처음엔 미약했지만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리짜이밍은 보고를 받았다.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은행 인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언론을 통제하라. 하지만 총은 들지 마라. 피는 보이지 않게 하라. 그는 여전히 조용한 통치를 원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은 너무 시끄러워졌다. 이튿날 새벽 전국 주요 도시의 전광판이 꺼졌다. 은행 서버가 마비되었고 월세 자동이체 시스템이 멈췄다. 누구도 돈을 낼 수 없었고 누구도 돈을 받을 수 없었다. 리짜이밍의 통제 구조가 처음으로 끊긴 순간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꺼지자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오랜만에 별을 봤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별이 이렇게 많았던가? 며칠 뒤 리짜이밍은 사라졌다.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그의 집무실엔 단 한 장의 메모만 남아 있었다. 사람은 집을 잃어도 산다. 하지만 통장을 잃으면 반란한다. 그의 참모들은 그 문장을 지웠지만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각인되어 있었다. 체제 붕괴 후 새로운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그들은 소유의 자유회복법을 발표했다. 이제 국민은 스스로 집을 사고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눈물로 그 법안을 읽었다. 그동안 잊고 있던 단어 하나가 돌아왔기 때문이다. 내 것. 그 두 글자는 단순했지만 그 안엔 자유, 책임,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담겨 있었다. 몇 달 뒤 서울의 밤거리에 다시 불빛이 켜졌다. 이번엔 광고판의 빛이 아니라 작은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사람들의 웃음이었다. 청년들이 소박한 집을 사고 부모들이 다시 흙냄새 나는 마당을 꾸몄다. 그리고 누군가 벽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다시 주인이 되었다. 리짜이밍의 월세 제국은 완벽했다. 그는 폭력을 쓰지 않고 국민을 굴복시켰다. 그러나 그 완벽함이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자유를 잃은 사회는 언젠가 반드시 자유를 원한다. 그날의 월세 고지서 불길처럼 조용히 그러나 끝내 타오르는 불꽃으로.